여러분이 지금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라면 대체 어떤 상품을 올려야 할지 처음부터 막히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미 일본 구매 대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출이 잘 안 나온다 라고 한다면 잘 파는 셀러들은 도대체 뭘 소싱하는지 어디서 소싱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초보 때 10시간 이상 컴퓨터에 앉아 있으면서도 상품을 단 한 개도 못 올린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소싱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 4개월 만에 1억이라는 매출을 달성할 때까지 이 하나의 방법으로만 우직하게 소싱을 진행했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초보분들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막힘과 궁금증을 제가 전부 다 뚫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잘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일본 구매 대행을 진행하고 싶어요. 근데 브랜드를 정말 하나도 몰라요. 그럼 대부분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나요? 이런 아이템 스카우트나 네이버 데이터랩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시겠죠. 정석입니다. 정석이 맞아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템 발굴 들어가서 패션 잡화, 운동화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죠. 브랜드도 많고 키워드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보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정보를 보고 나서 팔릴 만한 브랜드를 바로 캐치할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초보 중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특출나게 센스가 뛰어나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처럼 평범한 대부분의 분들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지부터 봐야 해요. 이런 기본을 무시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한국에서 일본 상품 혹은 유럽 상품 혹은 미국 상품이 해외 직구로 팔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 상품이 가장 먼저 판매되고 꾸준히 판매되는 곳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 유럽, 미국일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초보라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당연히 우리가 소싱할 소싱처부터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방금 아이템 스카우터에서 보신 것처럼 뉴발란스,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제품들도 전부 소싱이 가능합니다. 팔리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수요가 좀 더 적은 일본 고유의 로컬 브랜드도 소싱이 가능합니다. 근데 수요가 좀 더 낮다고 해서 안 팔리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골고루 팔려요. 근데 그런 수요가 좀 적은 브랜드들을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걸로 일일이 찾는다? 찾다가 지나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브랜드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도 아직도 모르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문제는 그런 제품들이 일본에서는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랭킹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수요가 있는 제품들을 먼저 찾으셔야 하니까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건 랭킹이겠죠? 랭킹을 먼저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 랭킹을 보면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엄청나게 세세하게 그리고 엄청 세분화돼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남성 패션에서 코트 재킷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실시간, 일일, 주간으로도 볼 수 있고 월간으로도 볼 수 있고요. 소재별로 볼 수 있고 색상별로 볼 수 있고 그리고 필터로 브랜드를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모른다는 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골라내는 법만 아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류별로도 예를 들어서 블루종 아니면 패딩 아니면 마운티 파카, 밀리터리 자켓, 패딩 조끼 이런 식으로 더 세분화해서 랭킹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싱할 제품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겨울이니까 의류나 패션 쪽을 취급하신다면 분명히 패딩을 소싱을 많이 하시겠죠. 근데 그 패딩 내에서도 이렇게 종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뉜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라쿠텐 랭킹에 있는 제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뭐 집5, 어반리서치, 프릭스스토어 이런 제품들이 뜨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스페이스도 뜨고요. 뭐 글로벌워크, 벤치코트 이거는 뭐 노브랜드 제품인 것 같아요. 뭐 어반 리서치, 유나이티드 에로 이런 게 좀 잘 뜨고 그리고 리바이스도 있네요. 프릭스토어가 굉장히 많이 뜨죠. 그럼 이 제품을 한번 네이버 쇼핑에 검색해 볼게요. 일단 브랜드로만 한번 쳐보니까 이 브랜드 안에서 연관 키워드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뜨죠. 이게 뭐예요? 이 브랜드 안에서 잘 팔리는 품목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일단 브랜드로만 검색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 브랜드 제품의 월간 검색량이 한 달에 11,000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것보다는 검색량이 현저하게 부족하지만 한 달에 10,000이면 엄청난 수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개월 매출액이 2억이 넘는다. 엄청나게 많은 수요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파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볼게요. 밑으로 내려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수입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구매 대행으로만 판매되는 브랜드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너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셔야 할 건 뭐냐면 이 브랜드가 과연 일본 구매 대행으로 팔리는 브랜드인가를 걸러낼 줄 아셔야겠죠. 지금 보니까 바로 재팬이 들어간 닉네임 그리고 일본 구매 대행이라는 닉네임이 들어간 게 바로 보여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본 구매 대행으로 소싱할 수 있는 브랜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로 봤을 때 이렇게 11,000의 검색량, 6개월 매출액이 2억 2천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일단 브랜드의 수요가 꽤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연관 키워드로도 한번 봐보는 거예요. 그럼 또 이거에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이 이렇게 뜨죠. 자, 그러면 이 프릭스 스토어라는 브랜드 안에서 M65라는 품목 하나에서만 월간 검색량이 7,400 그리고 6개월 매출액이 2억이 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브랜드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려서 판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셀러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라쿠텐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검색을 하면 이거를 팔고 있는 제품들, 셀러와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쿠폰을 붙여서도 팔고 있고 이렇게 세일이 지금 들어간 상품들도 이렇게 있는 거죠. 7,000엔대로 팔고 있네요. 엄청 저렴하게 팔고 있는 것 같아요. 5,000엔대 제품들도 있고요. 재고가 아마 좀 떨어진 것 같지만 지금 시즌이 이제 지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일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캐치하셔서 올릴 줄 아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잘못된 예시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실수할 만한 거. 손목 시계로 한번 가볼게요. 그 남성용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 구매 대행이 시계도 굉장히 잘 팔려요. 카시오, 지샥, 세이코 뭐 이런 거 잘 팔린단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 랭킹을 보시면 뭐 카시오, 지샥, 여러분들이 알만한 세이코, 시티즌 이런 것들이 다 나올 텐데 이 브랜드에서 여기 보시면 바로 나오죠. 지충격이 지샥이에요. 세이코. 디젤도 시계가 일본에서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메가, 뭐 오리엔트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랭킹에 있다고 자꾸 이런 것들을 소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디젤이 있습니다. 디젤 시계라고 검색해볼게요. 자, 디젤 시계를 검색했더니 이렇게 구매대행 셀러분들이 올려놨습니다. 자, 근데 뭘 봐야 될까요? 검색량은 나와요. 최근 검색량이 2,300이 나옵니다. 근데 6개월 매출액을 보세요. 빵이죠, 빵. 빵이라는 건 안 팔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매출액이 빵으로 나왔을 때 이런 묶음 상품들이 여기 많다라고 하면 이걸 산정을 못합니다. 묶음 상품에서 판매가 된 것들은. 그래서 아예 빵으로 나오면 이 페이지, 첫 페이지 정도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막상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팔리는 품목이에요? 아니에요? 검색량만 봤을 땐 팔릴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디젤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도 이 디젤에 관련된 연관 키워드도 보실 수 있고 검색량이 3만이나 나오고 하니까 좀 잘 팔릴 것 같은데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빅파워 분이에요. 이분 빅파워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계를 올린 거예요. 그럼 이 시계를 올렸을 때 내가 이 상품을 업로드하면서 뭐 상품 속성도 체크해야 되고 상세 페이지도 해야 되고 제목도 정해야 되고 가격도 정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적어도 5분 이상은 걸렸을 겁니다. 그렇게 5분 이상을 날리신 겁니다. 이분은 빅파워 분들도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 브랜드 검색량이 많다고 해서 단순히 브랜드를 찾아서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서 실제로 팔리고 있는지 수요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올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검색량만 체크하시는 게 아니라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한번 가방도 봐볼게요. 다른 카테고리도 또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 가방 카테고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보면서 랭킹으로 이렇게 다 보셔도 되지만 여기서 브랜드를 바로 보실 수 있죠. 자, 뭐 산리오, 요시다 포터, 랄프 로렌, 뭐 에르메스, 롱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샘소나이트가 있네요. 샘소나이트 유명하죠. 한번 쳐볼게요. 샘소나이트 가방 연관 키워드가 뜨죠. 이거에 샘소나이트에 관련된 키워드들은 훨씬 많겠죠. 근데 대충 품목으로 우선 검색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럼 검색량이 6,400이 나오고 6개월 매출액도 굉장히 준수합니다. 2억 5천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제품을 일단 내가 팔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자, 보시면 해외 직구 탭을 갑니다. 누군가 굉장히 잘 팔고 있어요. 잘 팔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프릭스 스토어라는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랑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에 일본 구매 대행 셀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 미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소싱을 할 수 있고 인기가 많은 브랜드더라도 여기 보시면 일본 구매 대행 셀러가 아무도 분포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올려봤자 판매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미국이 더 싸거나 미국에 좋은 제품이 더 많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소싱하는 건 가격적으로 맞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명품에서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몽클레어 같은 거 있죠. 일본에서도 몽클레어 잘 팔려요. 근데 몽클레어를 일본에서 소싱했을 때 저희가 오프라인을 뛰지 않는 이상 온라인, 라쿠텐이나 공홈이나 이런 데서 소싱했을 때
유럽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냐? 없는 거예요. 그런 제품들을 고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폴로 랄프 로렌 같은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막 소싱을 엄청나게 많이 하셔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안 팔릴 겁니다. 잘 안 팔려요. 미국이 절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상품을 소싱하셔야 돼요. 내가 브랜드 구매 대행을 한다고 해서 모든 브랜드를 취급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는 소싱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착각할 만한 게 뭐냐면 라쿠텐에서 소싱을 한다 내가. 그러면 내 소싱처가 라쿠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안에 어마무시한 셀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 브랜드 공식, 뭐 총판,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싱처들을 올바르게 찾아내서 나만의 무기로 만들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가 여기서 이런 걸 팔고 있네. 이런 품번으로 팔고 있네. 이걸 찾아요. 그러고 라쿠텐에 가서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도 이 상품이 똑같은 게 있으니까 내가 100원 싸게, 1000원 싸게 올려야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소싱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소싱처를 우선 찾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만한 카테고리를 정하셨다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뉘고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 내려오시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축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축구로 들어가면 축구, 웨어, 풋살, 키즈, 장갑, 심판용품, 볼, 가방 엄청나게 세세하게 나뉘어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기서도 나뉩니다. 축구화, 축구공, 그리고 골대, 깔창, 신발 케이스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본 구매 대행을 하시면 적어도 10만 원 이상짜리 판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 원, 2만 원짜리 판매하시지 마시고 마진도 얼마 안 남아요. 최소 10만 원 이상짜리를 타겟으로 삼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번 신발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축구화가 어떤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는지 여기서도 랭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려보면 여기서도 브랜드를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브랜드들이 일본에서 축구화로 소비가 되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똑같이 이 브랜드를 내가 팔 수 있을까? 네이버 쇼핑에 검색해서 일본 구매 대행 셀러들이 있고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소싱처를 찾는 거니까 내가 축구화 카테고리를 타고 들어왔어요. 타고 들어왔더니 일단 상품에 주목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셀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이키 공식, 미즈노 공식, 후타바, 제비오 이런 셀러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카테고리, 축구화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굉장히 잘 파는 셀러에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잘 파는 셀러에 속한다. 이게 축구화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캠핑 관련된 카테고리 들어가요. 전자기기 관련된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그걸 여기 나오는 셀러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진입해도 잘 파는 셀러를 이 카테고리만 타고 들어와서 바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딱 봐도 축구와 관련된 용품만 판매를 하는 곳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수상 내역도 있네요. 축구용품을 판매하는 곳 중에선 딱 봐도 대형 셀러라는 거죠. 쭉쭉 내려볼게요. 뭐 세일용품도 볼 수 있고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식으로 나눠놨고 밑으로 내려보니까 이렇게 보이시죠? 이 셀러도 여기 안에서 자기만의 스토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정식 스파이크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들어왔을 뿐인데 상품이 400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카테고리가 이렇게 많이 나뉘면 이 안에선 더 많은 상품들을 팔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상품군을 취급한다는 건 이 셀러가 확정적으로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대형 셀러라는 거겠죠. 그러면 카테고리를 타고 들어가서 셀러들을 찾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품번으로 한번 검색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품이든 들어가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품번이 있습니다. 모든 상품엔 대부분 품번이 있어요. 이걸로 라쿠텐에 다시 검색해 볼게요. 라쿠텐을 검색했더니 이 제품을 팔고 있는 많은 셀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누군가는 이 제품을 판매하는데도 재고가 굉장히 부족한 셀러들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이렇게 쿠폰과 포인트를 많이 뿌리는 셀러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방금 찾은 셀러는 29,700엔 동일한 가격인 건 맞는데 포인트와 쿠폰이 없죠. 근데 이 셀러를 보세요. 2,700포인트를 주면서 777엔의 쿠폰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셀러가 조금 더 좋은 셀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재고가 많이 없네요. 이렇게 세모 표시가 뜨고 있다는 건 재고가 많이 없다. 하나 주문하면 품절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셀러 같긴 한데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셀러한테 구매하는 건 몇 개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좋은 셀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셀러도 보면 상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겠죠. 신규 순으로 놓으니까 나오는 상품 수가
이 셀러도 500개가 넘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재고를 얼마나 갖고 있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면서 소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라쿠텐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국에서 수요가 있을 법한 일본 상품들을 찝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보셨고, 일본 내 라쿠텐에서 소싱처를 찾는 그런 과정까지 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완전 초보라면 사실 아이템 스카우트만으로는 상품을 잘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초보 때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매출을 달성을 했었으니까요. 그럼 반대로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를 통해서도 한번 팔릴 만한 제품을 찾아볼게요. 아이템 스카우트 들어가셔서 카테고리를 하나 선택을 하셔서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어떤 카테고리를 들어가더라도 사실 거의 대부분이 브랜드가 가장 위에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구매 대행은 사실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 안에 큰 틀 안에서는 좀 쉬운 난이도에 속하는 편인 거죠. 찾는 사람이 워낙 많고 브랜드가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해주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방금 배우셨다시피 여기서 나오는 브랜드들을 저희가 다 소싱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골라낼 줄 아셔야겠죠. 이렇게 내려볼게요. 호카오네온의 뭐 트래킹화, 킨 이런 것들이 뜨죠. 킨 제스퍼 이런 것도 뜨고요. 어쨌든 킨이라는 브랜드를 좀 찾는 것 같아요. 그럼 네이버에 킨 제스퍼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연관 키워드 이렇게 다 뜨죠. 연관 키워드가 뜨고 어떤 품목들을 찾는지 뜨고요. 그럼 해외 직구 탭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미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도 있고 도쿄 그리고 일본 주머니 이렇게 뜨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일본 구매 대행으로 취급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일본 구매 대행으로 판매가 되는 건 알았는데 검색량이 얼마나 나오고 매출액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꼭 다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프의 추이를 보니까 겨울이랑 여름에는 많이 안 찾는 것 같아요. 근데 곧 2월, 3월이 다가올 때는 트래픽이 좀 올라가는 게 보이네요. 그러면 소싱해두면 나쁠 거 없겠죠. 그러면 다시 라쿠텐으로 갑니다. 킨 제스퍼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킨 제스퍼를 잘 팔고 있는 셀러들이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검색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뜨는 셀러들이 잘 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딱 보니까 킨 공식이네요. 라쿠텐에 입점해 있는 킨 공식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재고를 이렇게 많이 두고 있네요. 아직 품절이나 그런 위기는 없는 것 같아요. 소싱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을 검색을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품번호로 검색하니까 이렇게 총 상품 수는 90개. 90개가 올라와져 있는 거고 6개월 동안 하나 팔렸네요. 뭐 그렇게 많이 팔린 상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팔렸다는 거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올리신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판매를 한 사람이 보이네요. 그럼 지금 보니까 한 16만 원에 올렸는데도 팔린 거예요. 배송비 포함해서 16만 원에 올렸는데 팔렸는데 지금 보니까 만원이죠. 팔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있다는 뜻인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예시드렸던 그런 아주 잘 팔리는 상품군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 누군가 팔았고 내가 경쟁력 있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겨우 하나 팔린 내역인데 꼭 상품을 올려야 돼? 라고 하면 여러분 일단 상품 올릴 때 돈 안 들잖아요. 이런 상품들도 무시하지 말고 올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쩌다 하나 판매되는 상품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잘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만 여러분들이 판매하기는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나가는 상품군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 개씩 나가는 상품군들도 골고루 소싱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내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브랜드를 올리고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제 브랜드를 찾으면서 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설명드릴게요. 초보분들이 소싱을 하면서. 몽벨이라는 브랜드 다들 아실 겁니다. 해외 직구로 굉장히 많이 소비되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예요. 일본 직구로도 많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몽벨이라는 브랜드 중에서 등산화라는 카테고리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이버 첫 페이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저렴하네요. 가격이 한 5만 원대에 엄청나게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리뷰가 1000개가 넘게 쌓여 있네요. 저 해외 직구 탭을 봐볼게요. 25만원, 15만원, 50만원, 12만원. 최근에 올렸네요. 또 심지어 23만원, 23만원, 19만원. 차이가 느껴지시죠? 가격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5만원에 소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컨텐츠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해외 직구로 판매를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결국에 동일한 품목이라면 해외 직구가 적어도 조금이라도 싸야지만 판매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등산화는 물론 가격도 중요하고 디자인도 중요하겠지만 아마 기능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신발이 지금 이 셀러분이 올려놓은 이 신발 27만 원짜리 신발이 얼마나 대단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능을
저희가 제목과 썸네일만으로 소비자들을 유입시켜서 전환까지 일으킬 수 있겠어요? 가능성이 낮다라는 뜻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저희가 손님과 1대1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는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걸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헛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파워분도 이런 실수를 하시고 이렇게 최근에도 이런 상품들을 올리고 있는 셀러분들이 그렇게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왜 안 팔릴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에 한 번만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의 상황을 딱 한 번만 보면 내가 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인지 바로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걸 검색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고 브랜드 수요만 보고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 번 검색해서 훑어보는데 10초, 상품 한 번 잘못 올리는데 5분. 뭐가 올바른 방향일까요? 저는 무조건 전자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하면서 거의 한 2달 이상을 이런 부분조차 몰랐어서 굉장히 많이 헤맸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초보분들이 시간을 쓸데없이 허비하시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말고도 정말 많은 소싱법들이 있어요. 일본 구매 대행에 특화된 그런 소싱법들이 정말 많은데, 근데 초보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하고 응용하시려면 기본 베이스가 우선 깔려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우선 잘 하셔도 여러분들이 초반에 헤매실 일은 정말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